유현준? 네. 김대민? 네. 김규림? 네. 윤지우? 네. 최서연? 설정아? 윤민이? 김수빈 학생이 안 나오고 지금? 중간고사는 그 오디토리 시스템까지 한 다음에 거기까지 시험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첫 번째 그 다음에 시험 볼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끝나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조금 가거나 하여튼 이 11월 5일 전에 배운 것 중에서 그거보다 더 나가면 그 다음부터 시험법이 아니고 저 오디토리 시스템까지 고사 범위로 하고 인클래스 시험인 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주얼 시스템에 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네, 지난 시간에 레티널 서킷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온 센터 갱넨셀, 오프 센터 갱넨셀, 그리고 리셉티브 필드 센터하고 그 주변부의 네트워크가 어떤 신호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레티나 시스템에 굉장히 특이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와 주변부 사이의 어떤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는 약간 센서리 시스템의 아주 공통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호들을 그때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시그널링이 레티널 갱글리언 셀, 제일 눈 안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셀이죠. 그리고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셀. 얘네들은 이제 스파이킹 형태로 신호가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서브트레쇼드 시그널이 보이죠. 얘네들이 이제 파지티브로 가면 올라가고, 네거티브로 가면 내려가고, 오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시그널 형태.
걔네들의 시그널의 합이 결국은 이제 그 레티널 갱글리언 셀의 스파이킹 액티비티를 결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레티널 갱글리언 셀의 스파이킹 액티비티는 결국은 그 포토리셉터에서 나온 신호가 이 레티널 서킷을 지나가서 걔네들이 이제 해석된 신호가 나가는데 그 아웃풋 형태가 온, 오프 그리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온오프 갱글리언 셀도 있어요. 그 포퓰레이션은 적지만 두 가지 형태의 리스폰스를 동시에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해부학적인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비주얼 필드가 레프트 비주얼 필드, 라이트 비주얼 필드 그리고 센터 같은 마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포비아 근처에 있는 그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은 결국 레프트나 라이트나 뭐 동시에 비주얼 필드 안에 있기 때문에 애들은 서로 익스클루시브 하지 않고 바이노큘러 포션은 이렇게 돼 있고 모노큘러 포션 이런 건 요거는 이제 레프트 쪽에서만 보이고 라이트 쪽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고 라이트 오세피탈 로브가 이게 컨트롤 레터럴이니까 레프트 비주얼 필드는 오른쪽 그 오세피탈 로브고요. 오세피탈 로브라는 거는 이 뒤통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오세피탈 로브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비주얼 프로세싱하고 관련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그 오시피탈 로브 쪽에 그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이제 프로젝션이 됐을 때 그럼 얘네들의 신호가 어떤가 하는 거를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 가장 많이 쓰는 동물은 이제 고양이였고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원숭이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양이도 상당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같은 포유로서 두 개가 결국 비슷한 어떤 디벨롭먼털 그 프로시저를 공유를 하고 또 대부분 이제 이런 커넥션 같은 것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통 매핑을 하게 되면 스태틱하게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거는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의 어떤 리스폰스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 이미지 중에서 좀 특이하게도 이 이미지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꿔봤어요. 여기 보면은 스티뮬러스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라이트 바, 스티뮬러스, 프로젝트 온 스크린 앞에 이렇게 라이트 바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스티뮬러스를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바꿔가면서 얘가 어떻게 그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어떤 특정 뉴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보는 거죠. 이 뉴런의 특정 그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뉴런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봤더니 특정 방향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걸 바꿔봤더니 또 특정 방향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네. 반대로 계속 얘를 방향을 바꿔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특정 방향에 오리엔티드 돼 있는
어떤 디렉셔널 튜닝이 돼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스파이크 레이스를 쭉 봤더니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그 파이어링 레이스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preferred orientation, preferred direction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오리엔테이셔널 튜닝, 디렉셔널 튜닝 이런 것들이 이것도 상당히 공통적인 리스폰스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모터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터라는 것은 내가 움직일 때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떤 뉴런이 파이어링 레이트 바뀌는 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반응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그 특정 방향에 대해서 튜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파이어링 레이트에.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디렉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스태틱 이미징의 경우에 봤을 때 얘는 특정 뉴런은 이 호라이즌털 방향에 있는 어떤 변화만이 시뮬레이션에 가담을 한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제 그 버티컬한 방향, 호라이즌털한 방향, 그리고 뭐 사선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보는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나눠본 거예요. vertical component 뭐 예를 들어서 90도라고 하면은 0도짜리 그리고 뭐 45도짜리 135도짜리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뉴런들이 여기 보면은 이런 컴포넌트가 많으면 여기에 더 많이 파이어링 하겠구나.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비주얼 콜텍스의 경우에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를 뭐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의 오르가니제이션을 좀 보면은 얘는 지금 그냥 현미경 사진이에요. 모든 콜텍스는 6개의 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6개 레이어가 뭐 이렇게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콜텍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뉴런의 종류 혹은 뭐 크기 아니면은 밀도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6개 정도. 이게 디벨롭먼트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히 보면은 이제 뭐 사이즈가 큰 피라미달 뉴런들이 이제 뭐 6레이어, 뭐 4레이어 이런 데 많이 있고 저 안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뉴런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달 뉴런들이 큰 것들이 있고 뭐 그 에스트로사이트인 것 같은데 주변들 많이 있는 피라미달 뉴런들만 봤을 때는 여기 좀 작은 애들이 이제 위쪽 레이어들에 있고 아래쪽에 좀 큰 애들이 있고 네, 여기서 그 LGN 인풋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티나에서 그 레티널 갱글리언 셀의 액선들이 그 시신경을 따라서 이제 가죠. 가서 뭐 텍텀 이런 데도 뭐 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뇌의 중심부에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LGN이라는 부분으로 가요. LGN이라는 부분으로 가서 거기서 콜텍스 쪽으로 이제 레디언트 이렇게 방사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LGN의 인풋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보니까 얘네들은 좀 선택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제 4A하고 4C, 4, 레이어 4에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로 가요. 그리고 이 여러 레이어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어요. 보통 여기 보면은 4C에서 2나 3인 쪽에 커넥션도 있고 2, 3 커넥션에서 5 커넥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얘네들 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정보들, 즉 LGN에서 바로 온 정보들이죠. 얘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콜레이션이 큰 정보예요. 그 정보가 보면은 그 아웃풋이 있어요. 이 레이어 중에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중에서 레드 이쪽은 어센딩이라고 해가지고 콜텍스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경이고 요 디센딩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애들은 그린이나 블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험을 할 때 요거는 지금 이제 콜텍스가 이렇게 1, 2, 3, 4, 5, 6 레이어가 쭉 있어요. 요거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렉트로드 전극을 이렇게 꼽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전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이렇게 뾰족한데 끝에만 여기만 그 레코딩 할 수 있고 이쪽은 다 인슐레이터를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감싸져 있어서 전극은 요 가운데 요 부분에서 노출이 된 부분은 요 부분 끝 부분밖에 없는 거죠. 걔를 쭉 이렇게 그 뇌의 표면부터 콜텍스 표면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레이어 1부터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레이어 5 계속 내려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A, B, C, D, E, F가 점점 내려가면서 잰 거예요. 포텐셜을 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는 오블리크 일렉트로드 페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블리시티가 굉장히 큰 경우예요. 얘는 버티컬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리셉티브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요 각각의 경우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리셉티브 필드가. 그럼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뭐 어떤 건 작아지고 어떤 건 커지고 이렇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의 보면 뎁스 쪽으로 쭉 가면서도 요 오리엔테이션 튜닝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보니까 얘네들은 그 뎁스로 갈 때는 얘가 조금 변하긴 하는데 대충 이렇게 특정 방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뭘 의미해요? 얘네들이 사실은 콜레이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각 레이어별로 시그널 폴러리티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 레터럴하게 쭉 하는 그 경우에는 지금 그 리셋 필드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지만 얘를 오리엔테이션 튜닝 커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지금 로케이션 이렇게 안 좋네. 파워포인트에서 쓴 거구나.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Functional Imaging reveals orderly mapping of orientation preference in the primary visual cortex. 요거는 색깔로 코딩을 한 거예요. 지금 좀 전에는 요거를 니들 일렉트로드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온 거거든요. 이쪽 끝에 이 팁만 컨덕티브 하니까 요 위치에서의 신호를 읽는 거예요. 이쪽부터 계속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래서 봤을 때 이게 계속 튠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튠이 계속 바뀌겠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별로 안 바뀌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서피스 맵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Surface View of Straight Cortex. 그러니까 Primary Visual Cortex에서 이 Directional Tuning 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가 버티컬, 지금 버티컬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이쪽으로 가면 이제 호라이젠털이 나오는 거고, 버티컬로 갔다 호라이젠털로 갔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쭉 보면. 물론 이제 얘가 굉장히 천천히 바뀌다가 빨리 바뀌다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매핑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2번은 Single Cell View of a Pinwheel Visualization using Two Photon Imaging, Calcium Serum. 이건 뭘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건가? 인트린식 이미징, 시그널 이미징 테크닉, 뭘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칼슘, VSD나 볼트 센시티브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싱글 셀 뷰 오브 핀휠 비주얼라이즈 유징 투 포톤 이미징. 이거는 이제 칼슘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칼슘 시그널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파이킹 레이시 이제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칼슘 시그널. 그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라지 뷰에 반해서 요거는 이제 요런 핀휠 부분이라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셀룰러 레벨로 셀들이 다 어떻게 튜닝이 돼 있는가 하는 걸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쪽은 여기부터 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대충 이제 버티칼 쪽으로 돼 있는가
한쪽은 이제 그 호라이즌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얘를 보면은 얘가 방향성이 쭉 있어요. 쭉 가면서 다른 그 오리엔테이션을 쭉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프레퍼런스가 를 매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셀룰러 레벨로 이런 게 일어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랜덤하게 만약에 섞여져 있으면 얘는 하얀색으로 보이겠죠. 다 섞여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어떤 클러스터는 작고 크고 이런 거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죠. 디렉션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거죠. 비주얼 콜텍스의 어떤 신호적인 특징을 보여준 거고요. 요거는 지금 사실 요걸 더 먼저 했어야 되나? 하여튼 지금 아까 봤던 스트레이트라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이 비주얼 콜텍스 저 쪽에 이쪽에 이제 방사가 쫙 돼 있죠.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로 가는데 그 레디에이션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지금 요 두 군데 LGN이라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LGN이라는 부분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뭐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6이라는 게 이런 아크 형태로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LGN의 이 연결이 지금 레디에이션 쭉 일어나가지고 이제 스트레이트 쪽에 매핑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은 이제 인풋으로 가는 게 있다고 했죠. 그쪽 인풋을 쭉 들어가는데 요걸 보면은 이제 특정 레이어의 특정 부분이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 뭐 2, 3이라는 거 2, 3, 5 그리고 2, 3, 5는 요 그린 색깔로 갔고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이 파란색하고 그린색하고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워크웨어 도미넌스 얘는 입실 레터럴 방향, 얘는 컨트롤 레터럴 방향. 한쪽은 반대 방향이죠. 컨트롤 레터럴 방향. 또 한쪽은 이제 입실 레터럴 같은 쪽 방향. 같은 쪽 방향에 매핑하고 이 다른 안구에서의 매핑하고가 지금 이쪽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면은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이 스트레이트에서 보면은 좀 뭐 상당히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는 게 얘가 교차적으로 나타나죠. 입실 레터럴, 컨트롤 레터럴 이런 식으로 좀 잘못 보였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랩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binocular dispersed out thought to be the basis of stereopsis.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binocular disparity. 그러니까 내가 양쪽 눈이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제 3차원 인지를 하는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A라는 거리, 가까워지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 매핑이 되고 이쪽에 매핑이 되겠죠. 그리고는 near disparity이고, 얘가 서로 다른 게 얘가 가까이 있구나라는 거를 기를 수가 있는 거고요. 픽세이션 포인트는 중간, 그리고 far disparity. 얘가 결국은 이제 이 안쪽 부분으로 둘 다 이제 매핑이 되면은 얘가 그럼 얘는 멀리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이
프로젝션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두 눈에 대해서. 만약에 한 눈이면 사실 그거를 두 개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근데 눈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비주얼 콜텍스,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서 어떤 셀들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C 부분은 알파하고 베타하고가 서로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셀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M 갱글리언 셀이라는 게 있고 P 갱글리언 셀이라는 게 있고 두 개는 이제 얘는 좀 사이즈가 크고 프로젝션이 넓고 이런데 얘는 굉장히 좀 좁고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이제 K 갱글리언 셀이라는 게 있고 K 갱글리언 셀은 주로 이제 요 레이어 2, 3인데 있고 그리고 또 그 레이어 4C 있는 부분의 프로젝션 보면은 이제 프로젝션 제일 많이 되는 데가 4C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파고 셀룰라 레이어 그래서 P죠. 여기에는 매그너 셀룰라 레이어 M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핑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subdivision of extra straight cortex in the macaque monkey. 이거는 지금 이 머카크 몽키의 경우에 V1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 있으면 이제 세컨더리, 터셔리 쭉 있죠. V2, V3, V4 그리고 뭐이 MT라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다음 단계에 있는 그런 레이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요 MT 레이어를 보려면 요 부분이 이제 숨어 있거든요. 여기 숨어 있는 부분을 이제 열어야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V4는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V2는 여기 바로 V1 바로 next to V1 쪽에 앞쪽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이러스 같은 것들이 뭐 서커스가 쭉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이러스만 보이니까 서커스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서커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쪽 안쪽으로 V 레이어가 있고 아예 안쪽에 숨어 있는 게 V3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프로세싱 하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뒤쪽에서 인풋을 받아서 그 LGN에서 프로젝션은 지금 V1으로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하면서 이제 앞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레이어에서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위쪽으로 가는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얘네들이 조금 달라요. 멍키하고 뭐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 비슷한 굉장히 가까운 동물이긴 하지만 얘네들 사람하고 멍키하고 특징은 멍키가 훨씬 더 비주얼 콜텍스가 밖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요걸 보면 아는데 요거는 뭐냐면 서피스에서 본 거예요. 반구, 이 뇌가 이제 반구가 두 개 있잖아요. 반구에서 뒤에서 보면은 이 비주얼 콜텍스가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가 굉장히 좁게 돼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얘 열어보면은 이쪽에 굉장히 넓은 에어리어가 비주얼 콜텍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가 완전히 숨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세컨더리 비주얼 콜텍스, 터셔리 비주얼 콜텍스 이 순서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토폴로지는 비슷하죠. 멍키하고 이
휴먼하고 토폴로지는 비슷한데 얘를 접은 게 좀 다르게 접혀져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얘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보면 비슷한데 사실 서커스를 반을 해놨으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서커스를 열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얘가 결국은 순서는 똑같아요. V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V2, V3, V3A 뭐 이쪽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여기 반을 딱 나눠서 위쪽과 아래쪽을 지금 나눈 거죠. 아래쪽으로 V1, V2, VP 그리고 V4 MT.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경로가 위쪽으로 가는 경로하고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또 다시 얘는 또 멍키를 가지고 사실 뭐 스터디는 멍키가 훨씬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ventral pathway라고 하는 거는 V1에 LGN에서 V1으로 프로젝션 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V2 아래쪽에 V2 그 다음에 V4 그 다음에 temporal lobe라는 부분으로 가요. 위쪽으로 가는 dorsal pathway라는 게 있는데 dorsal pathway는 V2 이 위쪽 V2죠. 사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MT라는 부분을 거쳐서 parietal lobe 쪽으로 갑니다. 이 temporal lobe에서 프로세싱 하는 거는 object recognition 어떤 물체를 recognition 하는 거고 요 dorsal pathway는 이 spatial vision 가지고 이제 공간 지각을 하는 거죠. 요 두 개가 조금 다른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을 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파라이털 로브하고 템포럴 로브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패스가 이런 식으로 패스 디펜던트 어떤 비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패스웨이까지가 사실 전반적으로 요 지금 비주얼 시스템에 대한 마무리이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거를 어떤 시그널이 가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파라이털 로브와 템포럴 로브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재미로 몇 가지 뭐라 그러지? 옵티컬 일루전? 옵티컬 일루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실 많이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요 두 개의 그림을 보면은 그 두 개의 그림이 사실은 요 왼쪽 그림 A번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주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퍼셉션을 갖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어떤 맥락이라고 하죠.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 컨텍스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물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퀀티테이티브하게 디텍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텍터나 이런 거는 퀀티테이티브하게 디텍트하겠죠. 근데 얘는 사람의 이 비주얼 프로세스는 그렇지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주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얘 딱 봤을 때 어때요?
요 가운데 있는 요 타일과 요 타일을 봤을 때 벌써 이걸 그 서클 하면서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래 있을 때보다. 지금도 뭐 대충 이렇게 같이 보면은 얘가 훨씬 밝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얘를 다 없애고 얘만 색칠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를 다 없애고 두 개만 보면 얘는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 반면에 요거를 지금 얘하고 얘를 보면은 좀 뭐 거의 비슷해 보이죠? 밝기가. 얘하고가 밝기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얘를 나머지를 요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훨씬 더 어둡고 얘가 훨씬 더 진한 애죠. 아니, 밝은 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얘는 뭐 너무나 많아서 이런 거 보면 얘는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 얘하고 얘가 밝기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얘가 더 밝아 보이지만 주변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또 밝아서 밝게 보이는 경우하고 뭐 어둡게 보이는 경우하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거는 이 바이너큘러 퓨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거는 요거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보일지 모르겠다.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잘 보여요 사실. 이 화면에서 보기는 보면은 좀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나중에 잘 이걸 들여다보면은 얘가 3차원으로 보여요. 사실 많이 본 적이 있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오토 스테레오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캐멀 앤 피라미드가 보여요. 캐멀이 뭐 앉아있네, 이렇게 써있네, 그리고 뒤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보여. 얘가 왜 그렇게 보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이너큘러 비전을 스테레오그램을 보려면은 얘가 이 레프트 아이하고 라이트 아이하고 이 필드 차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 해봤는데 이건 상당히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보는 거고 오른쪽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 있는 애가 보이고 앉아 있는 애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 두 개의 필드가 살짝 차이가 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보면 이거 뭐 랜덤처럼 보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한 초점거리 정도 앞에서 봐야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를 아무리 뭐 100번 쳐다봐도 얘는 3차원으로 안 보여. 왜냐면 바이너큘러 비전이 얘는 봤을 때 거의 똑같거든.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3차원을 보이려면 어떻게 봐야 보이냐면 얘에서 포컬 렌스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봤을 때 이 오른쪽으로 보는 그 이미지하고 왼쪽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차이에 의해서 얘가 3차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그림에다가 포커스를 하면은 3차원으로 안 보여요. 이 그림보다 약간 앞으로 포커스를 해야 되나? 약간 뒤로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지 보이게 됩니다. 한번 해봐요. 이거 상당히 잘 돼.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된 사람 없어? 아직까지? 3차로 아직 안 보여? 아무도? 여기 패드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서 해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에 대한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아닌데. 나중에 더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음번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디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디토리 시스템은 뭐 듣는 거예요. 그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일단은 하고 싶어요. 그 소리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소리는 소밀파죠. 공기가 어떤 여기 튜닝 포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띵 치면 이게 띵 소리 나는 거 이게 진동하는 거거든요. 특정 요 레저넌스 프리퀀시 일정한 프리퀀시로 이제 진동을 하는데 얘가 진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공기를 밀어요.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애가 밀으니까 밀려서 가겠죠. 그럼 밀었으니까 이제 좀 덴시티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공기는 이제 컴프레션이 아주 잘 되는 애니까 얘는 쉽게 이제 그 밀해졌다가 얘가 다시 그 백업을 할 때 그 좀 덴시티가 공기 덴시티가 줄어들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그 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 공기 중에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되냐면 밀한 패턴과 소한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덴시티를 혹은 여기 뭐 에어 프레셔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거리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덴시티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래요. 물론 이제 소리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소리가 앰플리튜드가 점점 이제 작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디렉션이 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런 웨이브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뭐 사인 웨이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사인 웨이브 비슷한 웨이브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 얘가 하모닉이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축에서 봤을 때는 얘는 사인 웨이브를 그리게 되겠죠. 네, 뭐 사인 웨이브는 뭐 이런 거다, 이런 애다 라는 거를 다 알고 있죠. 이거 삼각함수 이런 것들 다 배웠을 테니까. 그런 게 이제 사운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운드를 낼 수 있죠. 근데 아까 튜닝 포크 같은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딱 하나의 소리죠. 보통 이제 튜닝 포크 뭐 어디다 써요? 근데 뭐 이렇게 악기 무슨 소리 맞추는 거 뭐 이런 데 쓰죠. 그러니까 얘는 딱 정확하게 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프리퀀시의 소리를 내게 돼요. 왜냐면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레조넌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무슨 뭐
새가 울거나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소리가 섞여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frequency라고 돼 있어요. 이쪽이 frequency고 지금 스피치, 사람이 말하는 거를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뭔가 소리가 바뀌겠죠. 그 소리 스펙트럼이 계속 바뀌어요. 프리퀀시가 다르게 존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 밑에 있다가 뭐 이런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기 아래쪽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0부터 6kHz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어느 정도죠?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지능정보 학생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22,000? 뭐 한 2만 안팎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잘 들을 거고 그러니까 넓은 스펙트럼을 들을 거고 나는 좀 좁은 스펙트럼을 들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 뭐 조카 어린 조카들은 더 넓은 스펙트럼을 듣겠죠. 네, 그 조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2천 정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아주 그 22,000 정도, 그러니까 20K니까 이거에 뭐 한 이쯤 와 있는 거죠. 화면 끝 정도 와 있는 그런 컴포넌트는 너무 높아서 사실은 잘 안 들려요. 거의 이제 뭐삑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기계음들 그런 것들이 그런 정도의 소리인데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잘 컴포넌트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컴포넌트는 한 1000안팎 그 정도에 많죠. 많고 몇백 그것해야 한 1, 2kg 정도에 다 있게 되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그 전화 같은 경우에 전화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2만까지 하면은 이제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다 이 전화선에다 전송을 하다 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 줄여요. 제일 많은 컴포넌트가 있는 한 뭐 1kg 정도 아래 그 정도에다가 이렇게 그 제한을 해가지고 그만큼만 그 스펙트럼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화 목소리가 사실 그거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1kg가 채 안 될지도 몰라요. 전화 목소리가 사실은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집에 전화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남학생들 마찬가지긴 한데 그 변성기가 지난 다음에 딱 그 전화를 받으면은 그 듣는 분들이 부모님 목소리랑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여보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반응을 받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목소리가. 근데 이 그 프리퀀시를 너무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잘라내다 보니까 메인 프리퀀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실제로는 디테일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요즘은 그거를 그렇게 많이 자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스탠다드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프리퀀시를 이제 좀 걸르기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고 결국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이 프리퀀시라는 게
frequency, 이 소리의 frequency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죠. 그리고 벌송 같은 경우는 하이 피치들이 많아서 사실 이게 다양해 보이진 않는데 이런 삑삑거리는 애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윈드, 요거는 뭐 그냥 거의 랜덤하죠. 프리퀀시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휴먼 오디터리 시스템, 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뭐 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막, 여기 뭐 이소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이제 코클리아라고 하는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 안에 청신경이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가 소리를 이 중간에서는 계속 뭔가 소리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결국 궁극적으로 코클리아에 있는 청신경 세포를 세포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바꿔가지고 이 청신경 세포의 엑선인 애들이 여기 보면 오디토리 너브라고 있죠. 청신경을 따라서 하게 되고 얘가 결국 뇌로 가서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반고리관이라고 이렇게 있죠. Semicircular canals.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제 이 전정 베스티뷸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사실 요거는 오디토리 시스템하고 베스티뷸러 시스템이 같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두 개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일단은 감각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요 베스티뷸러 시스템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코클리아로 대표되는 이 청각 전달, 청각 센서죠. 그거의 구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사각형이지. 사실 요거 뭐 콘차, 뭐 피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그냥 모아주는 피지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깔때기 같은 걸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뭐 방향성도 좀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얘들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소리가 여기 모아지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 소리에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은 팀파닉 멤브레인이라는 거예요. 멤브레인이 있는데 얘가 소리가 들어오면 소음일하는 그런 진동이죠, 얘네들이. 들어오면 얘가 반응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밀하면은 들어가게 되고 소하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이라고 하죠. 고막. 좀 여기 안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팀파닉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팀파닉 멤브레인과 붙어 있는 세 개의 뼈가 있어요. Malleus, incus, stapes. 이 세 개의 뼈가 지금 여기 텐설, 템파니 뭐 이렇게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을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팀파니 멤브레인은 진동을 하겠죠. 이 진동을 여기 보면 base of stapes of over window. over window에 요 소리의 진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뼈에 의해서 이제 진동으로 형태로 전해주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멤브레인의 어떤 움직임을 좀 이렇게 증폭을 시켜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진동이
그러니까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어서 그 진동이 오벌 윈도우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 이 앞에 부분을 다 없앤 그림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요 스테이프가 여기에 있는 오벌 윈도우를 이제 진동을 하게 되겠죠. 진동을 하면은 요 위쪽 부분 이제 베스티뷸라 너브나 베스티뷸라 시스템은 생각하지 말고 요 오디토리 너브하고 코클리아만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진동이 뭐를 움직이게 되냐면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organ of Corti라는 데가 있어요. 이 organ of Corti라는 애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체인버처럼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 서로 다른 이제 액체로 채워져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헤어셀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헤어셀. 요 헤어셀은 지금 여기 아우터 헤어셀이 있고 뭐 이너 헤어셀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헤어셀, 안쪽에 있는 헤어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끝에 보면은 이 스테레오실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털처럼 이렇게 선모가 이렇게 있게 돼요. 선모가 이렇게 있고 걔가 진동을 결국은 센싱을 하는 겁니다. 진동이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아이언 채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 누르는 프레셔에 의해서 열려요. 이제 얘네들이 그냥 누르는 프레셔에 의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누르면은 얘가 스테레오실리아들이 이렇게 눕게 되면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얘네들이 아이언 채널에 팁링크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팁링크가 이 아이언 채널을 당기면서 얘가 아이언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아이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얘의 이 포텐셜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이 포텐셜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된 전기 신호는 액션 포텐셜은 이제 요 efferent axon 이 엑선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청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슬리아가 이렇게 프레셔를 가해주냐 보면은 여기에 팩토리얼 멤브레인이라는 애가 요 위에 있어요. 위쪽에 organ of Corti의 위쪽에 있고 이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 바실라 멤브레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베이스 바실라 멤브레인 이 두 개의 멤브레인에 의해서 이 진동이 결국 그 사이에 있는 청신경 세포를 에다가 프레셔를 주게 되고 얘네들이 결국은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건 이너 헤어셀이고 이건 아우터 헤어셀이에요. 아우터 헤어셀 보면은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스테레오실리아들이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쭉 U자 형태로 여기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기울면서 얘네들이 티브레이크를 통해서 신호를 발생을 시키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의 어떤 메카니컬한 어떤 구조에 의한 이 센싱 능력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진동이 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얘 코클리아의 구조를 잘 보니까 코클리아가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달팽이가 아니라고요. 이거를 얘가 이 안에를 보면은 이거 달팽이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베슬라 멤브레인, 텍토리얼 멤브레인이라는 애가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멤브레인 쭉 보면은 요거를 지금 이게 말려져 있는 거를 쭉 핀 거예요. 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쭉 피면은
얘가 사실 말려 있어요. 말려 있는데 쭉 피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져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멤브레인이. 그리고 거기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이 outer hair cell, inner hair cell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부분을 딱 보면은 그게 지금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 얘가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이건 베이스 멤브레인하고 텍토리얼 멤브레인 사이에 이 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쭉 있어요. 근데 얘네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텍토리얼 멤브레인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베이슬러 멤브레인의 구조를 보니까 베이슬러 멤브레인이 뭐라 그러냐 두께하고 폭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달라요. 서로 다른 두께의 이 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소리가 들어가면 여기 진동이 딱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1600Hz면은 그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은 애죠. 높은 애는 지금 여기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퀀시 점점 낮은 애는 여기 끝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이쪽이 훨씬 더 low frequency. Apex is tuned for lower frequency. 그리고 이 베이스는 tuned for high frequency.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가 들었냐. 높은 소리가 들었어. 그러면은 얘는 앞에서 진동이 안 되고 저쪽 뒤에 가서 진동돼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가 들어왔어. 얘는 삐익 소리가 들었어. 그러면 요 앞에서만 진동돼. 뒤쪽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그 프리퀀시 필터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에 의해서 그냥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이사이에 청신경세포들이 쭉 있다고 했잖아요. 헤어셀들이. 그러니까 특정 프리퀀시의 소리가 들어오면 얘가 특정 로케이션에 그 청신경세포에 자극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미케니컬한 시스템의 그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보면은 두꺼운 애들이 하이 프리퀀시에 리스폰스를 하고 얇은 애들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작은 애들이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 리스폰스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쪽 베이스 쪽이 두껍고 폭이 좁은 에스펙트 레이쇼가 큰 애들이고 이 끝쪽으로 가면서 넓고 얇은 에스펙트 레이쇼가 작은 애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지금 여기 텍토리얼 멤브레인이 있고 바실라 멤브레인. 이건 이제 크로스 섹셔널 뷰예요. 얘네들이 사운드 인듀스 바이브레이션. 이 바이브레이션 이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여기 shearing force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하면은 얘가 이렇게 shearing force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팁 링크들이 보이죠. 팁 링크 아니라 헤어셀들이 보이죠. 스테레오실리아가 보이죠. 여기 헤어셀이 요거고 헤어셀에 붙어있는 스테레오실리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애들이 길이의 애들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얘네들이 눌리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진 않지만 팁 링크라는 애가 아이언 채널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아이언 채널을 열고 닫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신호가 생기는 거죠. 지금쯤 됐으면 이제 아이언 채널 열리고 닫히고가 뭐를 바꾼다. 그리고 거기서 왜 전기신호가 일어난다는 거는 여러 예를 통해서 배웠을 테니까 이 구조들을 지금 본 거예요. 아우터 헤어 셀, 이너 헤어 셀 이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베스티뷸라 헤어 셀이야.
요 배율을 확 높여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스테레오실리아 사이에 힙링크라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얘가 눌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열려서 아이언 채널이 열려서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메카노 일렉트리컬 트랜스덕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까지